오늘의 한마디 시간인데요. 자격 요건 미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의 공천을 사례로 들었죠. 그런데 경합지역의 전략공천을 받은 케이스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직 선거는 차원이 달라도 다른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비대위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이건 당연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강성파로 분류되는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들의 주장만 떼어놓고 보자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 맞고요. 박지원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분명 타당해 보입니다. 박지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봐주자. 박지원이 나와야 전당대회가 더 주목을 받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박지원이니까, 박지원이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특권 내지는 특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을 치를 때나 어느 회사에 취업 지원을 할 때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시험 자체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박 전 비대위원장이 상징해왔던 젊은 세대들도 그런 장벽에 좌절은 했지만 특권을 받고 담을 넘는 지원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등한 자격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안타깝게도 박지원은 자격 미달이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의미가 없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한 지지율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면서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외부의 어려움들에 개의치 않고 아무튼 국정을 수행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의미가 없다는 인식은 더 잘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흘려듣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도 정권의 허니문 기간임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존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국민의힘의 당권 싸움이 주는 피로도는 대통령의 탓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행동과 말만 줄이더라도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국민 다수가 고개를 젓고 있는 마이웨이식 장관 임명, 거듭되는 인사 논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화법.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 정권 때하고 비교해 보시라. 전 정권 지명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정부를 기대하며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떨어져가는 국정 지지도 과연 이유가 없어서 이런 걸까요? 의미가 없진 않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누가 더 못하나? 선거 이후의 정치권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늘 누가 더 새롭게 바뀌느냐? 환골 탈퇴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되겠죠. 지난 선거 결과들을 돌이켜보면 좀 더 많이 변화했다고 평가받는 쪽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가 자신의 개인기로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대남이라 부르는 젊은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데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핵관이라 부르는 국민의힘 핵심 세력들은 발빠르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만 꼭 혁신의 아이콘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당의 상황이 바람직하기는 한 걸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책임론 공방을 벌였고 지금까지도 내홍의 연속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크고 작은 잡음은 늘 있어 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성 지지층, 강성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심을 뒤로하는 퇴행적 행보가 계속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바라는 당내 혁신이란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의문입니다. 정치권의 낡은 관성과 노골적인 집안 싸움에 양당의 혁신이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정치는 오늘도 누가 더 못하나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BTS, 즉 방탄소년단을 순방에 동원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에 또다시 지인 동행, 사적 보좌 논란이 거세지자 이 사태를 감싼다면서 한 말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적 인식을 마치 뒤따라가듯이 권력의 최고 실세로 꼽히고 있는 권 원내대표마저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또 KBS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은 설상가상이죠. 이런 일들을 비선 논란이라고까지 굳이 칭하진 않더라도 그저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반박이나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반박이 너무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도 없을 뿐더러 최근의 해명과 반박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 비약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 구분, 공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다르긴 한 것일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공적 신분의 인물이 아니라 민간인이거나 신분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칠 때 우린 그런 관계를 비선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5년 전 비선이라는 단어에 예민했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언급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한마디처럼 한 번도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보면 방귀만 끼는 게 아니라 이러다 똥이라도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오늘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오늘 새벽에 결정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는 여권 내 후폭풍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진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경제를 경제 논리대로 풀어갈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정치가 정쟁에만 함몰돼 있는 작금의 상황을 애써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코앞에 있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집권 여당의 집안 싸움을 언제까지 봐야 할 것인가? 국민들의 이런 짜증을 반영이라도 하듯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떨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선거 승리에 도취해 있는 건 아닌지 연일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이준석 대표의 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더 싸우면 싸웠지 여당의 내부 갈등이 정리되기까지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정을 책임진 자들에겐 적어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진 않을까.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